분당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 빨리 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빨리 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 삼아 하시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5명이라서요. 일주일에 쌀 소비량만 해도 10kg가 넘습니다. 달려올 때도 5명이 달려온다고. 만약에 환경이 좋아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선진국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 계속 낳아야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이미 너무 지쳤어요, 삶이. 분당이 진심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들 또 김민수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낼 생각입니다. 네, 예비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분당을 출마를 한번 하셨고 이번에도 또 하시게 됐는데 좀 어떤 소감인지. 먼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이런 거짓말도 못 하니까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정의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정의 내리고 나서 보니까 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 정치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0만 원으로 했던 창업이 지금 이제 22년째 이렇게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41살 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의 혁신 차원에서 빈 곳에 사고당협들의 당협위원장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분당에 공개 오디션 신청을 했고 당협위원장이 이제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그 1년 후에 이제 분당을의 공천을 받고 지난 선거에 뛰었는데 네, 결과가 너무 아쉽게도 이제 또 석패를 해서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또 분당구 을 지역에 도전하게 됐는데 저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벌써 이제 30년을 살고 있고 네, 또 분당에서 사업을 20년 이상 하고 있고 또 분당에서 아이 5을 낳아서 키우고 있고 네. 그래서 분당 자체가 제 삶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분당 외에 다른 곳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분당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어떠한 좀 공약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분당이 지금 제1기 신도시 중에서 정말로 성공한 사례가 되고 그리고 지금 모범이 되는 도시였었죠. 네, 그리고 이제 천당 아래 분당, 혹자는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부동산 가격을 이끌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정말로 제가 30년 살았지만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분당은 말 그대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최초의 신도시 계획 당시에 40만 인구를 중심으로 계획된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인구가 47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3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주택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노후화되기 시작했는데 좀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말로 녹물이 나오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녹물로 어떻게 아이를 씻기냐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불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죠.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더 나은 도시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해줘야 되는데 분당에서 이때까지의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공약화되었거든요. 30년 이상 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서라도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재건축이 바로 되지 않아요. 20년, 30년 혹은 4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야, 30년 걸리면 내가 그때 살아있을까? 재건축이 빨리 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빨리 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 삼아 하시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성, 그러니까 속도, 그리고 경제성, 규제 완화나 이익 환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성, 주거, 환경, 경제, 융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이 수혜 대상들이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집주인들만 수혜자가 된다면 지금 분당은 현재 전월세 비중이 49.8%에 이릅니다.
그럼 이 세입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현재 제가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총선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안상 모두 다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4년 전에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최소한 이것을 굉장히 긴 시간 고민해 왔다는 것이고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인데 국토계획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단지 듣기에 좋았더라 하는 공약이 아니라 김민수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둥이 아빠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이를 낳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할 텐데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5명이라서요. 진짜로 일주일에 쌀 소비량만 해도 1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가정에서 한 명이 잠들면 한 명이 깨고 한 명이 잠들면 한 명이 깬다던가 그리고 뭐 애들이 정말 아빠 안아주세요 하고 달려올 때도 2명 정도면 한꺼번에 안을 수 있는데 5명이 달려온다거나 아이 5을 키우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은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7명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문제로 사회 문제로 화두가 되고도 있는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만 가지고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만약에 환경이 좋아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은 선진국들에서 더 많은 아이들 계속 낳아야죠. 지금 결혼 문제 같은 것들은 청년 문제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좀 더 그 청년들의 생활 속에 좀 파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는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고시원 같은 쪽방에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곳에서.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청년들의 환경을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이미 너무 지쳤어요, 삶이. 네.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서 먹고 사는데 계속 지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삶의 다른 기쁨들을 찾아 나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청년들의 이 정말로 사회의 진출부터 혼인 시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 또 김민수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낼 생각입니다. 이제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 3명하고 대통령실 이제 인사도 이제 껴있더라고요. 이제 후보님만의 이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때까지 분당이 30년이 되었는데 분당에서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 중에서는요. 똑같은 공약이 3번, 4번, 5번 반복된 공약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공약을 누군가 던지기는 계속 던졌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는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을 얼만큼 지켜냈는가를 반드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는 분당에서 정말로 30년이란 긴 시간을 살았고 아까 제 아이 5명이 고향이 분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이 또 앞으로 분당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아이들입니다. 네. 분당의 진심일 수밖에 없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분당을 더 나은 환경의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가장 차별화는 남들과 다른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는 정말로 일을 잘합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는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개혁을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법안을 내겠다 한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저는 노동개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를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청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면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청년주택을 더 제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지원금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주택 만들어지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혜자가 많은가요? 이거 약간 로또 맞는 거랑 비슷해요. 예, 수혜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합당한 노력을 했다면 내가 원하는 합당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국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합당한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통해서 내가 내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일자리들이 먼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일자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양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일자리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데에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거대 노조들이 이러한 부분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정말로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길을 상당수 막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노동 개혁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었을 때 이런 청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서 치고 나가고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하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환경,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문제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는지.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요,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화려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면 이런 말을 했던 국민들께서 이때까지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했던 사람을 또다시 관성의 법칙처럼 찍어주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진심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성장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점프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재상을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22대 국회에 더 많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께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꼭 이뤄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분당을 예비후보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